안녕하세요. 시원TV의 김시원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교육은 산모 미용 전문가 과정 교육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제 교육을 홍보하고자 만든 페이지이고요. 현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산모 미용 전문가 과정이라고 하는 이런 교육을 주제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 산모 미용 전문가는 어떠한 사람을 말을 하냐면 산후조리원 들어가 보시면 그 산모들 대상으로 피부 미용과 그다음에 체형 관리를 하는 그런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교육을 해서 전문가로 배양을 하는 양성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교육은 이 과정이 아니고 엄마들이 산모들이 조리원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지 되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 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조리원 입실 시 준비물이 있어요. 입실 시 준비물이 있는데 그 준비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꼭 준비해야 될 그런 준비물이 있는가 하면 조리원에 가서도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일일이 좀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엄마들이 준비를 할 때 제일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유축기라는 겁니다. 유축기는 왜 필요하냐면 엄마들이 수유를 하시잖아요. 모유 수유를 하실 때 24시간 모유 수유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낮 동안 아니면 저녁 동안 보통 9시에서 10시까지는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밤에는 신생아 관리사분들이 보충 수유를 해 주시죠. 신생아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은 밤새 동안 많게는 7시간 또는 적게는 한 6시간 정도요. 그 정도로 취침을 하시게 되는데 그동안 엄마들이 가슴이 많이 불어요. 젖이 많이 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유축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주무시는 게 좀 더 깊은 숙면을 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유축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좋은 조리원들은 유축기가 방마다 한 대씩 있어요. 한 대씩 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준비하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 사람이 쓰는 것도 있고 위생적인 문제도 있지만 근데 위생적인 부분은 주로 그 피부에 닿는 부분은 요 깔때기 부분이거든요. 요것만 따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쓰셔도 무관하지만 그래도 그 예전에 그 유축기 파동 났었죠. 유축기 내서 오일이 흡입이 돼서 그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모유와 섞이는 경우를 종종 발생시킬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완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집에서도 유축기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 유축기는 개별적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축기를 구매하시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런 깔때기 부분이 있어요. 흡입기인데 이 흡입기 부분이 사이즈가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소짜리하고 중짜리하고 대짜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엄마들의 그 유방 사이즈가 물론 이 가슴이 그러니까 젖이 불기 전에는 잘 몰라요. 본인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 근데 이 출산하고 나서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있으면 이제 젖이 불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엄마들 그 가슴 사이즈에 맞게끔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요거 이 유축기를 사실 때 여기 사이즈별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엄마들 기본 그 가슴 사이즈를 보시고 나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하시면은 소짜리를 하시면 되고요. 좀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대짜리로 하셔야지만이 충분히 흡입을 해서 모유를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엄마들 가슴 사이즈에 맞게끔 소, 중, 대 여기서 셋 중에서 하나씩 선택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리대인데 생리대는 출산하고 나서는 엄마들이
이제 자궁에서 질을 통해서 오로가 나오게 되죠. 오로가 배출이 되는데 그걸 이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생리대가 필요한데 작은 거는 넘쳐나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사이즈라든지 라지 사이즈 또는 이제 엑스라지 사이즈를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고요. 처음에는 라지 또는 엑스라이즈를 착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오로 배출되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주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엑스라지 정도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한 일주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양이 좀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럴 때는 미들 사이즈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옷 같은 경우는 출산용, 산모용, 그 모유수유용 브라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본인에 맞는 브라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브라를 선택을 할 때 이 등끈이라고 하죠. 그 끈이 여기 폭이 짧은 거는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너무 이게 쪼임 현상이 심해서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진처럼 이 정도로 넓은 거 있죠. 넓은 걸 이렇게 등을 전체적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브라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브라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그 가슴을 꺼내서 아기한테 바로 수유할 수 있게끔 디자인된 이제 브라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똑딱이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오픈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바로 아기한테 모유수유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브라고요. 이거는 이제 뭐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엄마들이 선호하는 그런 이제 브라 형태를 선택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팬티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좁은 거보다는 좀 넓은 이제 사이즈 이렇게 엉덩이도 다 감싸주고 배도 조금 더 많이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팬티를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자연분만보다 수술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부위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팬티를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수면 양말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조리원에서 또는 산후조리하면서 하지 마셔야 될 게 이 바로 수면 양말입니다. 이거는 절대 가져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수면 양말은 소재가 면 소재가 아니에요. 나일론 소재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땀이 났을 경우 발이라든지 발등 또는 이제 피부에 땀이 났을 경우에 땀 흡수가 안 돼요. 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땀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습진이라든지 뭐 무좀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면 양말은 이게 준비해 가시면 안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출산 준비물로 수면 양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안 되는 품목이에요. 수면 양말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리원이 상당히 깔끔해요. 그리고 청소를 엄청 열심히 청소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상당히 매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 양말은요 잘못하면은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애기 낳으러 갔다가 조리원에서 이게 넘어져서 이 뒤통수 깨지는 분들 몇 명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게 바로 이 수면 양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냐면 또 어떤 분들은 양말을 신을 때 이런 스포츠 양말 신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스포츠 양말 신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스포츠 양말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런 스포츠 양말 있죠. 이런 스포츠 양말 같은 경우는 이 발목 주변이 상당히 짱짱한 밴드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밴드 형태의 양말을 신게 되면은 순환이 안 돼요. 림프 순환이 잘 안 돼서 부종이 잘 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 양말 착용도 금지하고요. 그냥 맨발로 다니시는 걸 권해드려요. 하지만 또 이제 뭐 발에 바람이 들어간다 또 어른들이 그러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양말보다는 그냥 맨발로 다니시되 뭐를 신고 다니시면 이런 그 거실화 있죠. 이렇게 발바닥이 있는 부위 있죠. 뒤꿈치 이 부위가 좀 폭신한 쿠션감이 있는 그런 거실화를 준비를 하셔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돼 있어 가지고 이런 거실화는 미끄러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면 양말보다는 거실화를 신고 다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수유 패드 있죠. 엄마들이 이제 그 출산하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있다 보면은 이 가슴이 불어요. 그러니까 젖이 생성이 돼요. 젖이 생성이 되는데 이게 또 그 시도 때도 없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면은 그냥 차기 때문에 이게 젖이 몇 방울씩 나오게 되는데 그냥 이 패드를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여기 브래지어 이거 다 젖어요. 다 젖기 때문에 항상 이제 브래지 안쪽에다가 요 패드 있죠. 수유 패드를 꼭 착용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착용 안 하면 이게 흘러가지고 막 등까지 다 젖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해 가시면. 뭐 준비 안 해 가시더라도 이게 조리원에 아마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수유 패드도 필요한 품목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어, 유두 보호 패드예요. 유두 보호 패드인데 이거는 이제 아기를 이제 수유하시다 보면은 아기가 이제 유두만 너무 심하게 빨아가지고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막 갈라지고 피나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는 엄마들이 그 모유 수유를 꺼려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이거 이제 유대에다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좀 덜 아픈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에 쓰냐면 함물 유두일 경우에 엄마들이 이제 유두가 함물 유두일 경우에는 직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보호 패드를 써서 수유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조리원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러한 형태의 산모복을 이제 주거든요. 그럼 이제 엄마들은 이러한 이제 옷을 입고 있는데 보통 조리원의 그 온도를 보시게 되면은 조리원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저도 지금 여기 조리원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제 관리실에 있는데 저는 사계절 이렇게 항상 반팔을 입고 다녀요. 조리원이 너무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이라고 또 엄마들이 이 산모복 속에다가 내복도 입으시고 이거 산모복까지 입으시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엄마들이 주로 걱정하는 게 바람 들어간다는 건데 이 한의학에서 이제 바람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신경통 같은 거예요. 신경통이 걸리려면은 엄마들이 진짜 바람이라는 게 들어가려면 영하 한 20도 정도에 엄마들이 맨몸으로 알몸으로 한 30분 이상 또는 이제 1시간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한의학에서 말하는 바람, 풍 들어간다는 그런 병이 걸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바람 들어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속옷 입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착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어쨌든 이게 원피스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피스 형태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조금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허전하실 수도 있고 뭔가 왠지 아니 팬티만 입기에는 너무 좀 허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엄마들이 뭐를 많이 입냐면은 이러한 레깅스 형태의 레깅스를 많이 입으세요. 이런 레깅스 형태는 상당히 이게 피부에 밀착감이 좋아요. 그래서 따뜻하죠. 쫙 달라붙어 있으니까 따뜻하고 또 겨울 같은 경우 겨울 레깅스 같은 경우는 기모 처리도 돼 있어서 따뜻하고 하는데 조리원에서는 이렇게 입으시면 땀띠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될 수 있으면은 어떤 게 좋으냐면 이런 이제 옆에는 오른쪽에 있는 이런 핑크색 계열의 이런 이제 파자마라고 하죠. 파자마. 네, 면으로 된 파자마 이런 것을 입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주로 이제 이 검정색 레깅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레깅스라고 하는 것은 검정색은 보면 좀 날씬해 보이죠. 이게 디자인 쪽에 시각적으로 좀 날씬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엄마들이 임신을 하면서 체중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좀 더 날씬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검은색 레깅스를 많이 입는데요. 이 검은색 레깅스는 칼라 기능적으로 보실 때 모든 기운을 다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몸에서 안에 있는 독소, 타기가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밖에 있는 좋은 에너지가, 좋은 기가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것을 둘 다 차단하는 색이 바로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독소 또는 타기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밖에 있는 좋은 에너지가 들어오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독소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 가지 그런 독성 물질로 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이 가장 필요한 산모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의류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이런 거 입으시면 안 되고요.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조련복 있죠? 조련복 안에 뭐를 입으시냐면 이러한 핑크색 계열의 통이 큰 요게 이제 사이즈별로 있을 거예요. 통이 큰 파자마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양말 신지 말라고 했죠. 양말 신지 말고 슬리퍼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그렇게 해서 조련에 입시를 하셔서 충분히 쉬셔서 나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조련에 들어왔기 때문에 엄마들이 특히 이제 첫 아이 엄마일 경우에는 이 모유 수유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모유 수유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어떻게 하는 게 엄마들한테 좀 이로운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